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올해 최저 시급이 얼마일까요? 라는 거였는데요. 요게 항상 헷갈립니다. 저도 까먹어서 가끔 계속 검색해 보거든요. 올해는 1320원. 1320원. 지난해보다 290원 올라서 10320. 예, 1320원. 저도 이렇게 하면서 외우려고요. 또 까먹을 거거든요. 아까 김란숙 님이 정답 1320원입니다. 가끔 알바로 김밥집 가서 김밥을 싸요. 제가 김밥은 끝내주게 잘 싸거든요. 라고. 단체 예약 들어오면 부랴부랴 도우러 나가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반대로 또 7534님. 장사하는 사람은 죽을 맛입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권희주님은 20살에 서울여가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시급이 2,900원이었는데요. 그때 다른 곳보다 그래도 몇백 원 더 받아서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시간당 임금 얼마였는지 추억해 보시면은 또 옛날 생각 계속 납니다. 2064 쓰시는 분은요. 저는 바리스타 취업하고 나서 12일째 출근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라고. 커피 맛있게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환율을 한번 볼까요? 정부의 강력한 개입 이후에 1,430원대까지 연말에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 그 개입이 강력하게 들어왔던 1,470원대로 올라서고 있네요. 현재는 5원 이상 오른 1,473원대까지 원화는 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1,473원대 환율. 증시는 좋습니다. 코스피가 오름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어서 현재 48.9포인트 1.06% 오른 4,673. 거의 이제 4,700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673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950입니다. 못으로 누가 코스닥 여기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950포인트에다가 거의 여기서 변하질 않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쉬어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3%대 강세, 현대차가 8% 이상 오르네요. 39만 7천 원으로 거의 4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81조 원을 넘어섰고요.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선과 방산주도 오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연결 혹은 단절, 사람을 이해하기, 손절하기, 회피하고 손절하고 단절하고 이런 콘텐츠들이 또 유튜브에서 인기예요. 사람을 손절하는 방법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과연 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할까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다가 상처받는 일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37년 동안 다양한 인물들과 소통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온 이금희 아나운서가 최근에는 공감에 관하여라는 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성공예감에서 인사를 해보죠. 이금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 꼭 뵙고 싶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목소리가 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문. 예. 네. 이금희 아나운서는 모든 사람이 딱 들으면 다 알아보죠. 전화 상담 업무나 이런 걸 저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끝날 때쯤 통화가 끝날 때쯤 반가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도 아시는 거겠죠. 전화 상담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콜센터에 전화를 할 일이 있잖아요. 고객으로서 전화를 하실 때. 저도 AS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짜증 내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짜증을 내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네.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네. 평소에 화를 좀 내신 적은 없으세요?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네. 화가 날 때 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상담 쪽
공부하고 또 네,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원래 그런 방법을 쓰는 거라고 하시는데 일단 화가 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3초 정도를 쉽니다. 숨 한 번 쉬면 3초거든요. 그 3초를 쉬면 훨씬 누그러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즉각 반응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는 시차를 좀 둡니다. 감정 표현에 오늘 아니고 내일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좀 감정이 누그러진 다음에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설득을 하거나 자문자답을 해서 좀 시차를 두는 편입니다. 3초. 3초. 그렇죠. 욱할 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이금희 씨가 화내시는 걸 보신 분은 그분이 잘못하신 겁니다. 농담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쓰신 책 공감에 관하여 예, 한 권 더 있습니다.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라고. 이건 어린이 책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와. 예. 근데 서문 맨 마지막 줄에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라고 쓰셨어요.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여기 KBS 쿨 FM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퇴근길에도 많이 들으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 프로그램 오프닝 멘트가 늘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맺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쓰고 싶었습니다. 6657님이 출근할 땐 성공예감, 퇴근할 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감사합니다. 6657님한테 뭐 제 주머니에 있는 거라도 꺼내서 드리고 싶네요. 뭐 선물이라도 보내드려요. 저도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직업적으로를 떠나서 공감, 소통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네.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뭐 엄마 친구분들, 동네 분들이 오시면 왜 어른이 와도 낯설어 하지 않고 자박자박 걸어가서 무릎에 앉는 아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아기였다고 해요.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더 아주 나와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누구든 어른 무릎에 가서 이렇게 앉고 그러니 그런 애들은 예뻐하시잖아요, 어른들이. 그쵸, 그래서 그쵸. 저희 엄마 예뻐할 말씀에 수밖에 의하면 엄마가 집에 딸린 곳에서 부업을 하고 계셨는데 돌아보면 저는 항상 없대요.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엄마 친구분들이 오셨다가 어디 가 있어요? 어딜 꼭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이 저희 자매 중에 저만 거의 없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줌마들이 다 가져갔다고. 근데 예전엔 예쁘다고. 디지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와.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을 좋아했고 관계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학년이 바뀌면 이렇게 둘러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가서 안녕 나는 이금이야 너는 이름이 뭐야 이랬던 아이라서 그게 직업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천직을 만나신 거예요? 네, 아나운서는 사람을 만나는 게 기본인 직업이니까요. 혹시 MBTI를 여쭤봐도 되나요? E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예, 외향 엠프제. 쪽이시고. 예. 아, ENFJ? 네네네. 큰일 났네. 저랑 똑같네. 어머 진짜요? 예, 예. 반갑습니다. ENF 엠프제가 많지 않은데. FJ가 우리나라 인구 한 1, 2%밖에 안 된다고 네네네. 하는데 되게 피곤한 성격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나는 힘들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힘든 걸 약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내가 힘들어서. 혹시 소통, 공감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항상 힘들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원래 힘든 거다. 원래 힘든 거죠. 이게 쉬운 거였으면 제가 왜 이런 책을 썼겠고 또 관련해서 그렇게 수많은 콘텐츠가 나오겠어요. 너튜브에도 검색을 해보면 네. 인간관계에 관한 콘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게 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콘텐츠를 찾아보기 때문에 만드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들죠. 네, 많이 들죠.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랬구나 이해해 주는 거 진짜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되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영수는 배웠어도 예.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하나하나 일러주시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초보인 상태에서 내가 100명을 만나도 처음 만날 때는 다 100번이 다 초보인 거잖아요. 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초보인 채로 관계를 맺거나 끊거나 이어가거나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음. 네.
근데 그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아 진짜 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하의 막 제멋대로인 사람. 있죠. 하고도 또 소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땐 안타깝죠. 아, 저분이 나한테 이럴 정도면 평소에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실까 싶기도 하고 좀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히려. 실제 제가 책을 읽고 예. 그 저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한 변호사가 계셨는데요. 네. 무료 법률 상담을 했던 경험을 책으로 엮어내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센터 같은 거였는데 네. 화장실 앞 한 평 정도의 공간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근데 모두가 피하는 민원을 가지고 매일 찾아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떴다 하면 관련한 공무원들이나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 어떤 화장실 분인지 가고 싶고 아시겠죠? 막. 예.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멋모르고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알겠더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분인데 요구는 많고 심지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 가족과도 다 일일이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고 매일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루는 이 변호사가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은 이분 얘기를 다 들어드리겠다 마음을 먹고 쭉 얘기를 들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다가 예. 왜 내 말을 끊지 않지? 이런 표정으로 둘러보더니 정말 순한 양 같은 표정으로 가셨는데 비밀이 있었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송을 거느냐, 특히 가족들에게 소송을 거느냐,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소송을 걸면 법정에서라도 볼 수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 가족을 보고 싶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런 외침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방법은 잘못됐을지라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고약하게 구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속에 아픔이나 상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 심리학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왜 길거리에서 왜 속된 표현을 어깨빵이라고 어깨 치고 가는 사람들, 네네네. 불친절한 사람들이 네네. 사실은 되게 외로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외로운 사람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줘를 마음속으로 또 외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금희 씨 정도 되면은 이해를 또 해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피하고 싶어 저 사람 상대하지도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사실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제가 이렇게 라디오 끝나고 나서 여의도 공원을 항상 걷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작년 겨울 이맘때 아마 오늘도 그럴 텐데요. 오늘 미끄럽고 길이 얼었잖아요. 그죠. 밤에 무심코 걷다가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거의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고 보니까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얼음이 얼어 있는 거예요. 블랙 아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절대 그 근처에 안 갔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르신, 좀 전에 이대호 기자님이 표현하신 그런 분들은 인간 블랙 아이스예요. 그래서 아무도 곁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 근처에 갔다가도 얼른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 스스로 외로움을 쌓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인간 블랙 아이스 한번 겪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조심하게 되는 사람. 그분들을 바꿀 수 없으니 또 나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 이런 걸 또 배워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가족한테는 왜 감정을 되게 즉시 쉽게 표출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은 부모한테 거의 대놓고 짜증을 달고 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은 너무 쉽게 대할까요? 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나 자신처럼. 네. 엄마도 딸 아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딸 아들도 아빠를 나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그냥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도 남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예요? 아들이 어떻게 나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죠. 다만 핏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은 추억을 많이 공유하는 관계일 뿐이죠. 그래서 실은 남들에게 하는 것 반만큼만 가족에게 하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조금 더 신경 쓰면서 그렇죠. 약간의 격식을 좀 차려주고 가족에게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족일수록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쓰다 보면 또 낯설어요. 근데 한 번 쓰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기가 힘드시면
문자나 톡을 보내세요. 고맙다, 고마워, 미안하다. 그 답장이 오지 않을까? 애썼다. 갑자기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의외로 답장이 안 옵니다. 뭐냐면 당황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약간 감동받아서 혹은 답장은 이렇게 올 확률이 높아요. 좀 시차를 두고 언니도 애썼어. 나도 고마워. 이렇게요. 그 말이 참 어려워요. 낯간지럽고 특히 이제 가까운 사이에. 그래서 뭐 그냥 붕어빵 하나 사다 주면서 그냥 오다 팔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강태숙님이 특히 가족도 개인이 각각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행복의 비법인 듯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맞습니다. 유성환님, 누군가한테 고마움을 표현할 때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다 기분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 정말 성공예감 청취자들은 남다르십니다. 좀 수준이 높습니다. 네네, 정말 다, 그러시네요. 다 이런 분들만 계시죠? 어떻게? 네네. 가족끼리 왜 모르는 사람 만나거나 업무상 만나면 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거 하잖아요.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가벼운 대화. 이게 가족 사이에서도 필요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청취자 한 분이 네. 저에게 그런 사연을 보내셨는데 젊은 남성 청취자인데 아빠랑 둘이 모처럼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네. 산책을 하고 둘이서 그냥 동네 카페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했대요. 아빠 젊은 시절 얘기, 아빠가 엄마랑 연애했던 때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내가 살면서 아빠랑 이렇게 속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는 엄마랑 한번 둘이 데이트를 해봐야겠다고. 근데 제가 봤던 어떤 동영상 제목이 집에는 상처가 있다였어요. 우리가 집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집이라는 공간 때문이에요. 덕분이 아니라. 집에서 우리는 싸웠고, 집에서 우리는 울었고, 집에서 우리는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덜어 입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조금 전에 그 청취자가 알려주셨던 방법, 일단 집을 나와서 산책을 해보세요. 산책이 좋은 건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우, 날이 춥다. 어우, 단단하게 입었어? 장갑 껴, 장갑. 이 정도 얘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30분, 1시간 산책을 하면 슬슬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죠. 네. 그러면 집 근처 처음 가보는 카페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한 번도 주문해보지 않은 음료를 주문해보세요. 일부러 낯선 곳으로. 그렇죠. 그게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인데요. 늘 가는 별다방 이런 데 말고 우리 동네에 이런 카페가 생겼어? 너 와봤어? 이런 카페. 와, 이 카페는 시그니처 메뉴가 이건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 이거. 이런 메뉴. 그래서 여기 분위기 좋다. 야, 이 메뉴도 한 500원 비싸긴 한데 맛있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다 보면 집이 아닌 낯선 공간에서 오히려 가족끼리 속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신경 많이 쓰고 막 그렇죠. 어떻게 좀 말을 걸어야 될까, 분위기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게 신경 쓰는데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너 왜 치약 뚜껑 열어놓고 다니고 막 이런 얘기야. 왜 좀 있으면 이제 설 다가오는데 또 먼 친척도 오랜만에 만나면 취업 언제 하냐,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하도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요즘 어른들도 조심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른들은 관심과 참견을 구분을 잘 못하시기도 해요. 아하. 나는 관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상대는 그걸 참견이라고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제가 이 전번 책에 쓴 얘기인데요. 제가 나름 사회생활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 회사를 다닐 때 조기 승진을 2번이나 했습니다. 아, 그럼요. 이금희 아나운서는 아니. 뭐 당대 최고 아닙니다. 네. 운이 좋았죠.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 조카가 처음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겠죠. 그래서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조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이모는 하면서 얘기를 쭉 했어요. 저는 이제 관심이죠. 참견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다 듣더니 그건 이모 때 얘기고. 그래서 제가 예상된 반응입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저랑 사이가 아주 좋은 조카거든요. 지금도 뭐 뮤지컬 보러 갈 때 항상 그 조카랑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행도 같이 네. 가고 이런 조카인데 네네네. 그건 이모 때 얘기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배웠습니다. 아, 내비게이션은 상대가 원할 때 켜야 되는 거구나. 원치 않을 때 내비게이션,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 켭니까? 안 켜져. 내가 잘 아는데 계속 떠들기만 하면 듣기 싫어요. 인생 내비게이션도 상대가 원할 때 온 버튼을 누를 때 그때 내가 내비게이션이 돼줘야지 네. 끄고 싶을 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면 상대가 싫어합니다. 그렇죠. 안내 종료를 눌러버리고 싶은데 그렇죠. 사람은 안 되고 네. 옆에서 계속 뭔가를 안내해주고 있고 이게 일단은 관심과 참견을 구분해야 하고 그 사람이 조언을 구할 때 근데 또 항상 먼저 관심은 가고 안타깝기도 하니까 어른들은 먼저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 간극도 좀 좁혀나가야겠어요. 평소에도. 어른들께서 생각하셔야 할 건 저 아이의 인생이다. 후배의 인생이다. 내 인생이 아니다. 입니다. 아무리 안타까워하셔도 아무리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겪어야 해요. 다만 어른들께서는 그 사람이 겪고 힘들었을 때 밥 한 끼를 사주시면 됩니다.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럼 나중에 밥이나 먹자. 네 돈으로 먹기 힘든 거.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대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넌 뭐 좋아하냐? 뭐 이런 거.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봤는데 밥 사주면서 물어보면 좀 괜찮대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사주면서 뭐라 하는 것보다는. 네. 김재은님이 왜 아빠들은 특히 아들하고 어색할까요? 친구 같은 부자지간은 너무 보기 좋아요. 남편도 더 그렇게 되길 바라봅니다라고. 아빠와 아들 사이의 대화 좀 어색하긴 하죠. 최근에 그거 있던데 가족 간의 전화 통화 길이 네네네. 아들과 아빠의 통화는 뭐 한 20몇 초? 네. 기네요 생각보다. 그죠. 결국엔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는 그렇죠. 아빠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좀 어떤 걸 구심점으로 풀어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예, 인생이 마일리지입니다. 마일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쌓아 나가는 거예요. 네.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든 마일리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긍정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주변의 반응도 긍정적이에요. 반대의 경우는 내가 부정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죠. 가족 간의 관계도 실은 마일리지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어색한 건 시간을 많이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 아는 후배는 일부러 투덜거리지만 아빠와 아들을 1박 2일 여행을 보내곤 했대요. 근데 또 여행을 가면 둘이 원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팀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서로 길을 찾아야 하고 서로 숙소를 찾아야 하고 서로 맛집을 찾아야 하고 하니까 한 팀이 되니까 투닥거리더라도 다녀오면 조금 더 나아지고 또 그 다음번에 다녀오면 조금 더 나아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쌓아야 나중에 그 마일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만의 시간을 가지지 않은 채로 나이 먹고 머리 굵어지면 남보다 못합니다. 남은 궁금하기라도 하죠. 가족은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네네네. 어느 순간 잘 되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일 수 있겠어요. 평소에 조금씩 쌓아나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사이에도 산책이 필요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산책이나 나갈까? 뭐 감자탕 먹으러 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반드시 두 시도일 분이 가셔야 돼요. 두 분이서만 그래야 엄마 끼면 안 친해지- 됩니까? 엄마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안 돼요. 어. 그 다음 주에는 엄마랑 둘이 데이트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생활로 한번 가볼까요? 방송인 이금희 씨와 최근에 이제 내놓은 공감에 관하여라는 책 그리고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회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멀어지기도 힘들고 특히 요즘에는 90년대생뿐만 아니라 2000년대생들이 이제 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대 사이의 소통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방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 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요즘 식당에 가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쥐어주고 식사하시는 모습 자주 보게 되죠. 그렇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아니 그래야 엄마 아빠가 먹기 네, 때문입니다. 맞아요. 안 그러면 엄마 아빠는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데 여기서 잠깐 딴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좋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오,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식당에서 엄마 아빠가 식사할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돌보미 역할을 해주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지역마다 많으실 텐데 공공 일자리. 그렇죠. 공공 일자리로 그걸 정말 알바처럼 우리 식당에 지금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동네니까 금방 오실 수 있잖아요. 인력 풀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좀 일자리에 모시고 엄마 아빠가 편하게 밥 먹고 차 마실 수 있도록 얼마나 애들을 잘 보시겠어요. 그런 제도를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어디서 말할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 와서 말하는 약간 겁니다. 때로는 좀 극한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지만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그러지 않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 그렇죠. 아기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은요. 네. 어려서부터 기계와 친하게 지내면서 자라는 겁니다. 기계는 편하죠. 왜냐하면요. 기계는 항상성이 있어요. 즉 기계로 내가 스마트폰으로 내가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일정 정도의 시간이나 일정 정도의 돈만 쓰면 다음 판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변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는 상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수가 어지간하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인간은 변수투성이라서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스마트폰, 태블릿, 기계와 익숙해지면 자꾸 그 익숙한 쪽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요. 아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왜 요즘 젊은이들은 회피를 하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을 그렇게 대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 친구들도 중고등학생들도 보세요. SNS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울려 친구끼리도. 다니기도 하지만 SNS 즉 비대면 접촉이 정말 익숙하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요즘은요. 고민이 있을 때 AI한테 물어보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고민을 사람한테 털어놓으려면 이대호 감정. 기자가 내 고민을 보고 나를 좀 업수이 여기진 않을까? 그리고 이대호 기자가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하고 다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걱정되겠네요. 근데 AI는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죠. 얘가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AI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전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에게 들으니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길들여 놓으면 얘는 항상 맞춰주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달콤한 말을 나한테 해주니까 점점 이런 소통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인간과 소통 자체를 해본 경험이 얼마 없는데 그런 젊은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을 먹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생이 거의 대부분인 어떤 직업, 직종의 예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에 앞서 강연을 의뢰한 쪽에서 약간 설문조사 같은 걸 미니로 해봤대요. 네. 근데 2000년대 초반생 곧 입사할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선배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이거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어떻게 하면 선배들이 예뻐해 그쵸. 주실까요? 예쁨을 받을 수 그쵸, 있을까요? 그쵸, 그쵸. 그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야 선배들로부터 미움받지 않을까요?를 고민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민과 질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만큼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인간관계 못하는 걸 나도 알 거잖아요. 그래서 미움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걸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 아래 후배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얘기가 길어져 별 죄송하지만 말씀을요. 작년인가에 대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재작년이군요 벌써.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1학년도 1학년, 2학년도 1학년, 3학년도 1학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 코로나 3년 동안 학교를 못 갔죠. 네. 그래서 3학년이 1학년처럼 처음 학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막 입사하는 젊은이들은요. 아주 중요한 3년의 시간 동안 인간관계를 거의 맺지 못하고 지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요. 소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단체 생활이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그럴 거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이 자리 잡은 이후에 자라난 젊은이들은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소통이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거고 또 그들의 방식을 또 이해해줘야 하는 거고요. 최정인 님이 이금희 아나운서님 목소리는 귀에 콕콕 박히고 목소리가 쫄깃쫄깃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린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해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아까 8355님이 바닐라 라떼 같은 목소리 이금희 작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인간관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방법 방송인 이금희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전달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진행한 일본 NHK와 인터뷰에서 중일 갈등과 관련해선 거리를 뒀지만 북일 관계 개선엔 적극적 역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필리버스터식 재판 지연술로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결심 공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장시간 변론을 예고해 또다시 종일 재판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각종 사생활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시내버스 7천여 대가 일제히 멈춰 출근길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공감에 관하여의 작가이자 사랑하기 좋은 날의 진행자인 이금희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최형진 님이 아이한테 선물해 주려고 조회했는데 제목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그게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라는 책. 이거 어린이 책이죠. 맞습니다. 두 책의 제안을 비슷한 시기에 받아서 네. 그럼 열심히 써볼 테니 비슷한 시기에 출간하죠. 이렇게 되었어요. 네. 작년 11월 중순에 두 책이 다 나왔는데 모두 행복해지는 말은 출판사 담당자, 편집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배님,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 특히 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딜 찾아봤더니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같은 데서 가만히 있다 친구를 툭 민대요. 그럼 넘어져서 울 거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들이 오셔서 왜 그래? 그러면 나 얘랑 놀자고 한 거예요. 관심의 표현. 관심의 표현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먼저 나가거나 코로나 기간 3년이 아이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3년 동안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못 갔고 가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갔고 그렇죠. 마스크를 끼고 가서도 친구랑 놀지 못하게 했잖아요. 손 잡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관계 언어가 단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냈던 아이디어는 제 주변에 아나운서가 많다 보니 아나운서의 아들, 딸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참 예쁘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후배 아나운서 아들인데 제 후배 아나운서 제가 이제 각색해서 조금 썼어요. 한테 어느 날 후배가 이제 봄이 와서 어머 꽃이 폈네 봄이다 예쁘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더니 귀에 대고 엄마가 더 예뻐.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줄 아는 녀석. 네, 얘는 정말 말을 참 예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예쁘게 하는 아이들의 사례를 모아서 그걸 좀 각색해서 써볼게요. 라고 해서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의 뭐 아이들 아니면 조카들 아니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에 청취자들의 딸, 아들, 조카들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동화처럼 썼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제 주변 어른들이죠, 다 몇 사람한테 읽혔거든요. 네네. 근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이러지? 나 울컥해. 나 울었어. 왜 눈물이 나지? 그리고 애들이 해주는 말이 그냥 눈물이 나. 사리 아이들의 하나만 말. 더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 사연이었는데 아기가 2돌쯤 됐대요. 네. 근데 어느 날 아기를 재우다가 엄마가 너무 고뇌해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2돌쯤 된 딸이 그 고사리 같은 손바닥으로 엄마를 어. 토닥토닥하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더래요. 아이가 자기한테. 자기가 좀 왈칵했다고. 눈물 나죠. 눈물 나죠. 네, 그런 걸 썼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말하는 거, 소통하는 법, 공감하는 방법도 배워야죠. 어른들도 배워야 하고 어린이들도. 저도 이 모두 행복해지는 말을 저희 아이들한테 선물해주고 좀 읽으라고 하기에 서로 이제 언니, 동생 서로 이제 틱틱댄다고 하죠. 집에서는. 그런 게 또 많다 보니까. 몇 살인가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중2, 고1 됩니다. 좀 네. 많습니다. 애들이. 네, 아이 뭐 애국자시네요. 그럴만한 나이입니다. 좀 한참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또 하나 아까 우리 뭐 사회생활 이야기할 때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래 못 버틴다. 이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퇴사를 고민하는 후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퇴사를 고민하는 후배에게는 퇴사는 맨 마지막에 해도 괜찮아. 다른 직업을 구하고 해도 괜찮아. 네. 그러니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면서 다른 자리를 찾아봐. 그래서 연애는 환승연애 하면 안 되지만 이직은 환승이직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네네네. 무턱대고 그만두면 그 이후가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을 못 버텨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께는 실은 잘 못 버티는 게 아니라 잘 안 버티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저희 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입사하면 거의 그 직장에서 퇴사하는 비율이 아마 못해도 60-70%는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IMF 이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죠. 지금은 고용 불안정의 시대입니다. 우리 부장님께 오늘 잔소리를 듣고 내일 보고를 하지만 다음 달에 재계약을 못하면 다음 달부터는 그냥 아저씨 아줌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버텨요? 내가 버텨서 평생 직장이야. 이러면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직장이니까 고용이 안정되어 있으면. 근데 다음 달에 그만둘 수도 있고 재계약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기는 N번째 직장일 뿐이고 근데 왜 버티겠습니까? 버티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N번째 직장.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그 부모의 말에 대해서 박영은님이 동감하신다고 부모가 말을 예쁘게 해야 한다라고 보내주고 지금 또 후회하신다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그 책에 좀 무거운 내용도 있어요. 네네. 선배 있어요. 폭언, 네, 있습니다. 성희롱 같은 그런 좀 있습니다. 무거운 사연도 좀 있고 사실 이게 가해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더 위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도 소통의 방법 어떤 식으로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 책을 가지고 제가 책 모임을 하는데 선후배들과 제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자 섭외가 너무 쉽잖아요. 제가 참여만 하면 되니까. 거기서 저희 선배 언니가 제 책을 읽고 해준 말이 네. 실은 사회적으로 성희롱을 하면 안 돼. 라는 게 사람들 상식이 되기 시작한 게 서울대 우조교 사건 이후야. 라고 기억을 해내셨어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기억을 해보니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교수님이 조교들한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전까진 그냥 불쾌해. 싫어. 하지만 이런 걸 어필하면 괜히 나만 좀 까다로운 사람이 될 것 같고 학교 생활하기, 회사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서울대 우조교께서 용감하게 나서주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비상식적이며 그리고 도덕적이며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변화를 불러오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불쾌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첫째, 피해자 쪽에서는요. 불쾌하다는 표현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 말고 또 이 사람에게 그런 불쾌한 경험을 겪을 수 있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다고 표정 너무 굳게 하거나 정색하고 얘기하면 분위기 어색해지잖아요. 분위기 어색해져야 해요. 가해자가 알아야 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저 사람이 불쾌한 일이구나를 적어도 알게 하려면 얼굴을 굳은 표정을 지으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사소한 거지만 아직도 미쓰리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미쓰긴 미쓰리. 네. 근데 네. 그게 왜 여성들에게 불쾌한 표현이냐면 네. 제가 젊은 시절에도 그랬지만 그런 분들은 저에게는 미쓰리라고 부르지만 이대호 기자님에게는 미스터리라고 안 불러요. 이대호 그렇죠. 씨 이렇게 부릅니다. 차별적 언어이기 때문에 차별적 호칭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불쾌해하는 건데요. 저희 때는 그렇게 부르면 기분은 나빴지만 달리 말을 못했는데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요즘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했대요. 예를 들면 고모님 저는 이금희 대리입니다.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면 다음번에는 이대리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다음에도 다른 분을 부를 때도 이거 김대리라고 부르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막은 거거든요. 그렇듯이 나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불쾌하다는 걸 알게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다음번에 그 사람이 똑같이 하지는 않으니까요. 해야 할 일이기도 하네요. 근데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또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고급 스킬인데. 아니요. 그때는 일단은 분위기를 해쳐야 해요. 안 왜냐하면 좋은 상황에서는. 그분이 먼저 분위기를 해쳤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제일 나쁜 게 제가 했던 대응인데요. 네네. 애매하게 웃는 거. 그럼 상대가 어색할 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면 정색하고 말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될까요? 그럼요. 이건 그 정신과 선생님이 저랑 인터뷰하다가 알려주신 건데 거절을 못하는 내향적인 분들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집에서 큰 소리로 외치래요. 싫어요. 오, 싫습니다.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배우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아니 선생님 싫어요, 싫습니다, 싫다니까요. 그렇게 외친다고 그게 회사에서 나와야 했더니 그렇게 외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외치세요. 3번씩. 싫어요, 싫습니다, 싫다고요. 이거를 외치고 나오래요.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오늘 출연은 괜찮으시죠? 예.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PD님이 네네네. 저희 그 채널에서 일하셨던 PD님인데 같이. 진짜 훌륭하신 잘해주셨어요. 분이에요. 진짜 너무 좋은 분이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았죠. 네. 예.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나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전 좋습니다. 예. 잘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그 그럼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 자신과의 소통법 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나를 좋아해 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네, 자신에게 엄격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어떤 분의 명언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나에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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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나를 제외한 세상이 나에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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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계세요. 어차피 세상이 나한테 엄격한데 나까지 엄격해서 되겠느냐. 근데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에게 대하는 그 엄격한 것이 기준이 되고 내재화되고 내면화되어서 내가 나에게 엄격하게 굴고요.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기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나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젊은 분들이 매운 걸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저는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자극적인 게 필요하고 때로는. 왜냐하면 위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장이 반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쓰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막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닐까 염려가 돼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해 줘야 되는데요.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네, 나 자신에게, 남들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에게 인사를, 그러니까 어떤 청취자가 보내주신 사연인데 빨리 얘기할게요. 괜찮습니다. 올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많이 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출근하자마자부터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인사를 들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인사를 하고 좋은 낯을 보이면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남들도 나를 좋아하지만 나도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또 좋은 사람을 얻는 방법은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마법의 한마디를 간직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 괜찮아. 나 스스로에게도. 괜찮아. 괜찮지. 괜찮을 거야. 오늘 아주 괜찮은 대담이었습니다. 공감에 관하여 그리고 모두 행복해지는 말의 저자 이금희, 그러니까 방송인 이금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클로징 예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